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드리는 RS 에듀 컨설팅의 송영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검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울과 관련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시스템상에서는 행복지수 검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검사 표현을 이제 행복지수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심리적 그 항목은 우울 혹은 우울증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결과물 내용을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내용 보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그런 다른 곁가지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 우리가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검사 결과지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장을 넘기시면 이렇게 검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항목, 그다음에 이제 높은 수치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검사하신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항목이 어느 정도 높고 낮은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6가지의 척도 점수가 있다.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6개의 우울 척도 점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 태도의 전반적인 측정을 하는 척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합 점수는 요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우울 혹은 행복 지수 점수,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라는 여러분들의 그 검사자의 태도 척도 관련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태도 척도 중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이거는 그 앞에 그 정서 검사에서도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보이고 싶어 하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스스로 어느 정도 우울한 감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그걸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그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장에서 그 높게 나온 그 척도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제 쭉 붙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그 6가지 척도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그 6가지 여러분들 그래프에 나와 있는 척도는 이렇게 6가지인데요. 요런 6가지 우울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 정서, 역기능적 자아, 동기결핍, 자살생각, 생리적 증후군, 무만감, 이렇게 6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울하다고 할 때 표현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우리가 그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는 여러분들의 이 6가지 그 증상들을 수치로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울증 그 증상을 측정하는 이 검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척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그 느끼기도 하는 그런 우울이라는 이 감정과 정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감기 여러분들 많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처럼 또 많이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희귀하거나 특이한 그런 질병은 아니다. 병이라고도 사실 볼 수 없는 수준의 우울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한 4% 정도가 늘 우울증의 상태에 있다, 우울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우울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증상의 강도, 세기, 그 다음에 기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원인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우울의 원인이 있는데, 우울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심리사회적 원인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유전적이거나 타고난 것 혹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그 예를 들면 정도에 따라서 우울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신체적으로 많이 타고나는 것에 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을 많이 뭐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가족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거나 뭐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생물학적 원인이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심리 사회적 원인은 생물학적인 거 말고 이제 다른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무의식적으로 좀 그런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뭐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인 사고를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인지적인 어떤 뭐 사회적 원인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의 원인은 여러분들께서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거하고 그 어떤 몸 안에 있는 어,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에 어떤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활 사건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밑에서 살펴볼 우울의 증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정의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더라. 이거를 이제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뒷장에는 뭐 또 마찬가지로 우울의 기간, 원인, 뭐 심각도 이런 걸 분류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 우울의 특성 보시면 성차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게 많이 발생한다. 여성의 이제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 뭐 혹은 이제 정서적인 그런 특징 이런 거에 의해서도 좀 여성이 좀 높다고 해요. 뭐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나 노년기에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이제 호르몬 특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은 한 번 발생하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생물학적 원인, 심리사회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서머리 해놓은 거고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검사지 그래프로 나와 있는 6가지 우울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부적 정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서는 감정이죠. 부정인 것은 안 좋은 형태, 안 좋은 특성의 감정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슬픔, 죄책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우울해서 겪는 심리적인 그런 정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높으면 여러분들이 우울한데 이제 그런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기능적 자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꾸 우울하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본인 스스로나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갖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나에 관련해서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좀 어, 비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우리가 우울에 있어서 증상에서 역기능적 자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요거는 감정, 안 좋은 감정. 요거는 이제 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이고
세 번째 동기 결핍은 뭐겠습니까? 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기가 좀 저하되고, 그다음에 되게 무력하다. 예, 우리가 어떤 거를 계속 좀 실패가 반복이 되면,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기대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그 이제 증상을 우리가 우울에 있어서 동기의 결핍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자살 생각인데, 여기 우울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기도 하고 좀 되게 심각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증상으로 이제 자살 사고를 하거나 심지어 뭐 소수의 경우는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 그 네 번째 자살 생각이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한번 잘 좀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상담을 좀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필요한 그런 그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할 때 도피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살 생각이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적 증후군은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신체적으로 이제 우울에 인해서 곤란이 나타나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식욕의 저하, 체중의 감소, 성욕 저하, 그다음에 피로하고, 그렇죠. 잠에 있어서도 수면 장애가 오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가을이나 이럴 때는 좀 그 더 피로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생리적 증후군은 우울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곤란이 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뭐 지금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일반 직장인일 수도 있고 뭐 주부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은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뭘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희망과 기대에 차고 좀 그 어떤 뭔가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인데, 그렇죠. 근데 내일도 뭐 힘들 것 같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심해지다 보면 우리가 우울해서 이제 무망감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섯 가지의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에 나와 있는 요 그 우울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울증의 경과와 치료에 관한 것인데, 요거는 물론 조금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상식 차원에서 한번 알아본다면, 우울은 효과를 나타내고 좀 증상이 완화되고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건데, 중간에 또 재발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게 우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그 치료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자만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하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치료는 뭐 그런 방법이 있고, 뭐 약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신분석적 치료나 인지적 치료는 그냥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대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부적 정서, 안 좋은 감정, 역기능적 자아, 아닌 좀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사고 방식, 그다음에 동기의 결핍, 이제 무기력한 것이죠. 그다음에 자살 생각, 이거 좀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재밌는 일이 설마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삶의 의욕이 좀 저하되는 그런 상황. 생리적 증후군, 몸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다음에 부만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점수는 그걸 종합했을 때 최종 점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바람직성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포장하고 보이려고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방어가 강하고
좀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고, 좀 낮으면 낮을수록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높게 나온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증상을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검사들은 특히 그 전문가 선생님들, 코치들의 중간 개입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검사를 하셨다면 그 기관의 담당자, 선생님, 상담자, 코치 혹은 의사분과 긴밀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 상의를 하면서 이 검사의 결과를 좀 유심히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울의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뭐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리 건강, 또 우울한 그런 면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고 좀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의 해석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